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격주를 진행하고 있죠. 편안하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고 갈 건데요. 편안하게 하려고 이 차에서 쓸 쿠션까지 가져와서 준비했습니다. 자, Q&A 위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요. 물어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가지 그냥 제가 들었던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영 중에서 어떤 용법이 제일 힘들어요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힘들다랑 어렵다랑 구분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힘든 건 저병입니다. 저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병. 천천히 해도 힘들고 빨리 해도 힘들고. 힘든 건 저병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제 속도 기준을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평형이 제일 어렵고요. 빠르게 하는 평형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평형은 원래 빠르게 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법이 아니잖아요. 빠르게 하는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형을 빠르게 하는 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술 테크닉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멈췄지? 자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 좌우 손을 이게 몸을 한 번에 양손을 같이 쓰면은 조금 편한데, 이 손 따로 밸런스도 잡아야 되고 롤링도 해야 되고 발차기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형이 제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고요.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병이 힘들다 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병을 이제 수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수영 시간이 받쳐줘야 되고요. 수영 시간이 받쳐줘야 되는데, 수영 시간만으로는 안 좋은 습관만 몸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영 연습 시간보다는 수영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수영의 질. 네. 수영의 그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았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동네 어르신들 수영이랑 다른 게 없지 않나. 네. 동네 어르신. 만약에 영법을 좀 더 잘하고 싶고 기록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빠른 수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에 1000m, 2000m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른 수영이 중요하다. 빠르게. 왜냐면 천천히 수영하면은 자세 잡기가 편해요. 잘 되고. 근데 이제 빠르게 수영했을 때 자세가 잘 나와야 되는데, 계속 천천히만 하면은, 빠르게 하면은 빠른 수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컨텐츠도 올렸지만 속근과 지근 있고요. 속근에는 이제 타입이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타입은 지구력 근력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느린 수영을 하면은 이 속근 섬유들 중에 일부분이 지근 섬유로 이제 슉 전환되면서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담당하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출력이 줄면서 단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록 줄이기가. 그래서 단거리 훈련을 꼭 해주시면 좋아요. 인터벌 많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스피드 있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이트 같은 경우도 무게 횟수 이런 거 말고 가벼운 무게로 빨리 많이 움직이는 거 훈련도 좋아요.
무거운 것만 많이 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반복 헬스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고, 수영은 당기는 것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당기는 것만 운동하시면 효과가 좀 떨어질 거예요. 자세가 더 많이 무너지고. 수영은요, 당김과 동시에 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할 줄 모르면은, 당기는 것만 하면은 미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팔이 옆으로 넘어간다든지, 미는 거 집중하면은 피니시나 당기는 거 풀이 안 돼가지고 추진력을 잃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힘을 줬을 때 그 자세가 무너지게끔 운동을 하시면은 수영할 때 10중 8구 자세가 무너지게 나옵니다. 특히 플랭크 같은 거 할 때 어깨로 버티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플랭크 할 때 어깨로 버티면은 복근에 힘이 안 들어요. 그냥 어깨랑 막 이러다 허리가 아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영할 때 복근을 못 쓰고 허리만 쓰기 때문에 수영할 때 이제 힘을 줘야 되는 구간에서 다른 데가 풀려요. 오랜만이에요. 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근이 풀려요. 플랭크 할 때 어깨를 힘주면. 그러면 이제 킥을 차야 되는 상황에서 복근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허리에 힘을 줘서 킥을 차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긴장시켜서 몸을 유지시켜요. 그러면은 수영할 때 어깨가 빳빳해져가지고 뻣뻣한 수영이 돼요. 그래서 플랭크 하나도 몸을 쓰는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수영할 때 100%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플랭크 같은 경우도 엎드려서 그냥 무한 버티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올리죠. 30초 이상은 효과가 없다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라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연구해 본가 이 30초 이상 하면은 그냥 무의미한 그냥 버티기예요. 30초 동안 제대로 복근이 진짜 힘을 최대한 내면서 30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플랭크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해서 뇌에 근육 프로그램에 입력이 잘못돼 버리면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이렇게 해서 버티는 유선형을 만들려면 복근이 아니고 허리랑 어깨를 긴장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허리가 되게 더 꺾이고 다리가 처지고 조금 요상한 수영인데요. 플랭크 할 때 항상 조심해 주시고요. 플랭크 할 때는 몸을 마는 것도 아니고 뒤로 꺾어서 이렇게 뒤에 밴딩 해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몸을 일자로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척추를 그냥 일자로 만드는 생각해 주시면 플랭크 자세 잡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깨만 써요. 승모근만 발달돼요. 복근 안 쓰고 11자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코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상운동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지상운동 필요한가요? 그러면 네,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성남대 나오나요? 성남대 따님 나오십니까? 지상운동의 중요성이 있냐 없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단순히 지치고 힘들기만 한 지상운동은요,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버트레이닝 돼가지고 수영이 역효과만 납니다.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데, 맨 먼저 맨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중량을 추가해서 네, 고마워요. 중량을 이제 맨몸으로 해가지고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맨몸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중량을 이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맨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중량을 추가하면요,
관절이 그 부담을 다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이 찢어집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날씨 더우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저랑 트레이닝 하면은 초반에는 맨몸 운동을 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나가냐면 맨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항밴드 같은 거 써서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중량을 이용해서 해요. 근데 3kg짜리도 굉장히 힘든 걸 느끼시고, 이 3kg가 3kg가 아니거나 느끼시는 거 있는데, 그건 예, 중력이랑 그다음 지렛대 원리, 우리가 몸을 쓰는 그 기전이죠. 메커니즘을 이용한 운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적은 중량으로도, 가벼운 중량으로도 운동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부족했을 때 중량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근력이 붙으면서 수영에 힘이 실려요. 물론 이 전 단계까지만 해도 기록은 좋아져요. 지금 실제로 선수들 보면 기록들이 기본 운동만, 움직임만 교정했는데 지금 기록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침체기에다가 좋아진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믿을만 합니다. 그죠? 그 지상 운동은 그래서 선택 사항이에요. 그 마음의 준비가 돼서 지상 운동을 이제 수영할 때 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지상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이거 할까 말까? 하면 되나? 시작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지상 운동은 항상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상 운동을 하면은 지상 운동하는 후에 바로 직후에 수영을 했을 때 수영이 잘 돼야 돼요. 지상 운동하고 저병이요. 저병은 박자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영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병 이틀 정도만 하면은 수영 자유형 할 줄 알면은 마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이틀? 3일? 저병은 힘과 타이밍 두 개만 맞추면 돼요. 박자만 맞추면 잘 돼요. 맞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좋은 질문이요. 수영도 키가 중요하지만 피지컬이 좋으면 수영을 잘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 피지컬 좋아도요, 몸을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를 할 수 없으면은 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훤치 않게 몸 좋은데 뭐 휘청휘청거리고 몸을 컨트롤 못하면은 아예 키 작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길이가, 팔 길이가 길고 몸이 길면은 한 번 스트로크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수도 작고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키가 작은 사람, 피지컬이 좀 몸이 좀 작고 팔이 짧은 사람이랑 같이 했을 때 같은 팔 피치, 같은 속도를 돌렸을 때 훨씬 멀리 가기 때문에 피지컬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없고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역효과가 나요. 그냥 느려지고 빨리 못하고. 리치는 평범하다. 안성형 선수로 이상적인 키? 이상적인 키는 이상적인 키라. 이상적인 키는 지금 현재 올림픽 선수들의 키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키는 제일 빠른 사람의 몸이 어떤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영을 해서 큰 게 아니고 몸이 잘 발달이 되고 크고 그걸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상적인 키라는 건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빠른 사람의 몸을 보면은 이 몸과 이 피지컬, 그 피지컬과 그 정신력 모든 것들이 다 종합했을 때
그 제일 빠른 사람의 몸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 상태로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물잡이. 물은요, 손끝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 손바닥, 여기 손가락 부분부터 이 팔꿈치까지 있죠. 이 특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잡는 데 쓴다고 나와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잡으려고 하면 손목이 꺾이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해서. 이 면 전체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면적을 따졌을 때 손바닥 하나보다는 여기까지 잡았을 때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3배의 물 잡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유체역학 쪽으로 해서. 장거리는 편안히 한데 지금 장거리는 편안한데 대시간 든 이유는 아까 앞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속근 섬유가 부족하면은 대시는 힘들어요. 왜냐면 출력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이제 발달이 지근 섬유가 계속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대시를 못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고도 좀 작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속근 섬유가 좀 비율이 작고, 그다음에 지근 섬유가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장거리는 잘 되는데 단거리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근섬유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근섬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요. 속근섬유 중에 지근으로 갔다가 속근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는데 걔네를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거리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라톤 선수랑 그 다음에 100m 달리기 선수를 보시면 돼요. 뭐 신체 차이가 완전 다르잖아요. 영번마다 신체 조언 조건이 영번마다 다르긴 하죠.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키들이 다 커요. 평양 선수들도 키들이 좀 크잖아요. 키가 크면 유리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를 젓는데 이 조그만하고 짧은 노를 이렇게 젓는 거랑 이 크고 넓은 노를 이렇게 확 젓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카약 조정 경기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 패들 갖다가 축축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끝에가 좀 작다고 생각하면은 물 잡는 거라든지 그런 리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단 몸을 컨트롤 잘 할 수 있을 경우에 그 길고 큰 잘 발달된 피지컬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이제 둘 다 컨트롤 잘 한다. 몸이 진짜 올림픽 선수로 발달했다. 그러면은 키가 큰 게 더 유리합니다. 팔이 긴 게 더 유리하고요. 다리는 짧은 게 유리해요. 수영은 다리가 길면은 저항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부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영은 다리가 짧은 사람이 유리해요. 상체가 길고 이 폐에 부력이 또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길면 다리가 처져요. 그럼 얘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를, 킥을. 근데 만약에 다리가 좀 짧잖아요. 그리고 몸이 잘 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리가 뜨기 때문에 이 다리를 추진력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팔 추진력, 발 추진력 해가지고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수영은 다리 짧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손 크고요, 팔 길고 다리 짧은 사람, 이 진짜 최고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물 위로 왔을 때는 달리기는 진짜 못할 거예요. 펠프스가 달리기 엄청 못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안 해요. 드레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이기도 하고 몸의 탄력이 워낙 좋고 몸 컨트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한 거죠. 요번에 대회 나와서는 이제 49초 나와가지고 조금 기록이 살짝 밀리긴 했는데 좀 오래 쉬기도 했고요. 몸도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시간, 여기도 이제 다리 짧은 사람, 제가 다리는 짧지만 손바닥이 작아서 좀 불리합니다. 팔은 길어요. 슬프다. 일 훈련량은 몇 시간? 훈련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훈련의 질, 그러니까 그 준비한 프로그램이 다 끝나는 거. 근데 보통 보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의 경우. 근데 만약에 훈련을 제대로 소화했다 그러면 한 2시간 해도 1시간 반 해도 1시간은 이제 워밍업이랑 다 하면은 부족하니까 메인 세트까지 해서 하면은 한 2시간 정도가 적당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릴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저것 쭉쭉 하면 이제 훈련 양보다는 이 훈련 프로그램 있죠. 주기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페리오디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성의 원리를 해가지고 컨트롤이 아니고 근력 훈련, 그 다음에 뭐 여러 훈련, 뭐 기술 훈련, 이거를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이 컨디션을 시합에 맞춰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그 컨디셔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조정기로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대표팀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컨디셔닝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근력 운동도 다 컨디셔닝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셔닝을만 잘하면 훈련량은 훈련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훈련 시간은 한 2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수영 선수들처럼 물 타면 양복을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마스터즈 대회 보면은 막 날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수영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물 타면서 양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 센스가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수영을 안 했다가 나중에 수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잘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많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영법으로 막 이렇게 영법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물에 대한 감각을 많이 익히고, 물에서 많이 놀았던 분들이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영을 억지로 가는 애들 말고, 진짜 물이 좋아가지고 그냥 물에만 들어가면 막 하루 종일 신나서 노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조금 더 물을 잘 타게 돼요. 원래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슬픈 거는 뭐냐면, 수영에 대한 그런 물에 대한 감각이 타고나는데 물을 싫어하거나 수영을 싫어하면은 되게 슬픈 일이 되겠죠. 네, 일반인도 선수들처럼 물 타면서 영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좋아하는데 수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죠. 네. 선수로서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나이가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물에서 노는 거랑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물에서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가볍게 물을 갖고 논다고 해야 되나, 물살을 갖고 놀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물을 갖고 노는 게 보면은 몸이 저 되게 가볍게 간다, 힘도 없고 뭣도 없는데 되게 가볍다, 그런 아이들이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게 살짝 덮여서 가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회를 나가고 시합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런 몸을 어떻게 메달을 따지? 기록이 저렇게 나오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힘이나 근력이 아닌 진짜 기술이랑 감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잘 키워주면은 그런 선수들이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막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훈련이라든지 영법이 몸에 안 맞게 익혀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은 수영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되게 가볍게 한다. 쟤는 되게 편안해 보인다, 약간 그런 거죠. 저병이든 자영이든 너무 편안한 척 연기를 조금 제가
연기를 조금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안 힘든 척 하면서. 근데 이거 편안하게 하는 것도 힘을 줄 때 주고 덜 줄 때 덜 줄 수 있으면은 되게 편안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힘 출력이 30%만 필요한 구간에서 리커버리에서 40% 한다 그러면 뻣뻣해 보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여기서 40이 나왔기 때문에 물 당길 때는 70을 써야 되는데 60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저병은 박자만 맞추면 돼요. 보통 박자 하나를 길게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좀 쉬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냐면 멈춘 속력이 완전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떠있다가 갑자기 저병하는 거랑 똑같은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걸 박자를 치고 계속 유지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되 템포를 조정하시면 돼요. 4분의 4박자라고 막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막 템포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런 식으로 빨랐다가 조금 느려졌다가 하잖아요. 박자만 맞추시면 돼요. 박자. 저병은 특히 킥 박자예요. 출수킥이랑 입수킥 동시에 강하게 해주세요. 둘 다 세게 차셔도 돼요. 둘 다 세게 차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선수로서의 재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갈리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까지 그 실적 올리려고 막 운동시켜가지고 힘을 어떻게든 다른 또래 애들보다 근력을 막 추가하고 힘을 막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선수의 한계를 빨리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좋은 선수도 이런 식으로 확 너무 일찍 뽑아버리면은 슬럼프가 오면서 그런 재능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가지고 깎아먹게 돼. 그래서 너무 어릴 때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을 많이 느끼고 다양한 영법들 적용하게 해서 하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에서 쭉 키워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몸은 성장기 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만약에 너무 어릴 때 식스팩이나 막 근육이 발달했다 그러면 성장이 빨리 멈춰요. 키라든지. 그래서 거의 20살 될 때까지는 근육도 잘 안 붙고 생각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물을 좀 즐기고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수로서의 재능은 부상과 거리 먼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상 당하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수영 실력에 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을 안 당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봐요. 저는 몸을 잘 써야 되니까. 출수킥보다 입수킥, 출수킥이 더 중요해요. 중요도를 만약에 따지면 출수, 입수킥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거 하다면 출수킥. 왜냐면 팔을 이제 나가서 이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입수킥은 출수킥에서 나온 출력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수킥을 좀 더 세게 차는데 출수킥만 세게 차면 안 되고요. 비율로 치면은 중요도로 치면은 둘 다 중요도는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강도가 그냥 힘만 줘가지고 이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빵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탄력 있게 킥을 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출수킥에서는. 입수킥에서는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에너지를 앞으로 다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입수킥을 차는 거기 때문에 네. 출수킥은 좀 더 세게가 아니고 좀 더 탄력적으로 빵 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게 차시면 몸이 멈춰요. 경직돼가지고. 장거리 수영할 때 6비트보다는 4비트, 2비트. 이거는 천차만별이. 올림픽 보면은 투킥 차는 사람이 있고, 킥 하나만 차는 사람도 있고요. 1.5킥이죠. 1.5킥. 레드킥 같은 경우랑 뭐 다른 선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킥 거의 한 번 내지는 한 번 반밖에 안 차요. 그건 이제 그 몸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다리가 길면 킥을 더 많이 차야 되고요. 다리가 짧으면 킥을 거의 안 차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리가 뜨니까. 다리를 띄우기, 장거리에선 킥은 다리를 띄우는 목표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다리가 길면 조금 더 많이 차야 몸을 뜰 거고, 다리가 짧고 앞에 상체 부력이 좋아서 끌고 올라갈 수 있으면 2비트나 아니면 발차기 거의 안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글라이딩 할 때 어깨, 허리, 골반까지 쭉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펴줄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너무 피면요, 광배근이 놔야 돼요. 그리고 승모근이 긴장돼요. 그러면 광배근이 풀렸기 때문에 물을 잡아야 될 때 광배근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쭉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스팀 라인은 그 라인만 잡아줘야 되지 막 쫙. 코치님 제요. 꼭 들려주세요. 유튜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구나. 정보는 얼마든지. 이쪽만 죽어라고 파고 있습니다. 당가 다리 뼈서 라인 빨리면 그죠? 고마워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콜라보 카톡 할게요. 예술 코치님 카톡 할게요. 다리 길이. 네, 저는 다리가 짧아서 투킥을 차도 네. 네, 일자로 유지. 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지만 이거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수영장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언제 가지? 7월 달에 한번 갈까요? 카톡 보낼게요. 자, 오늘따라 질문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질문 좋아합니다. 이게 막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설명하기가 혼자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 것도 있고,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 계속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맞춰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은 언제나 DM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Q&A 위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막 수영에 대해서 막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답답하다, 유튜브를 봐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해부학적인, 기능 해부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콜라보 해주실 건가요? 네. 저랑 같이 하는 그 수정 코치 말하는 거죠? 그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크리스탈리 한글로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 본인 채널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수영이랑 이것저것. 아무래도 이걸로 유튜브 하는 것보다는 그쪽 유튜브 하는 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재밌어요. 브이로그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그 예슬 코치님 유튜브도 다 팔로워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좋은 정보 많으니까 가서 많이 봐주세요.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오랜만 2주 격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 상태도 지금 많이 돌아오고, 제가 기침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거의 2달 동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요즘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기침이 있다. 덕상 지금 보니까 많이 구독자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운동을 못 푸는 이유가, 운동이 제대로 하는지 볼 수가 없으면은 저는 훈련을 이제 진행을 못 해요. 왜냐면 잘 되는지 봐야 돼. 그냥 운동 올려도 제가 하는 운동들은 진짜 몸을 컨트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은 이거 하나도 안 힘든데, 안 어려운, 뭐냐 이거,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거 보기 위해서는 지금 선수 육성 계획이요. 잠깐만요. 앞에 먼저 보고요. 병아리 유튜브 덕상 평영아웃스 입시 대학선 밑으로, 그거는 이 코어랑 등 힘이 약하면요, 손으로 살짝 서포트해서 위에 올라가게 할 거면 물을 살짝 눌러서 올라오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몸 컨트롤이 좋아가지고 상체를 스스로 올릴 수 있으면은 그냥 추진력으로 쓰셔도 돼요. 그건 이제 수영 실력이나 그런 컨디션이나 팔 길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면은 주먹을 꽉 쥐고, 아니면 여기다가 볼펜 같은 거지, 안에 수영장 들어가면 녹으니까 뭐 잡을 수 있는 거 꽉 잡고 주먹을 쥐고 평영했을 때 못 올라온다, 수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몸통을 못 올리는구나, 몸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럴 때는 손을 살짝 눌러서 해주시면서 몸을 올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은 이게 추진력으로 다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먹을 쥐고 잘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누르는 거 대신에 조금 더 뒤로 당겨 가지고 앞으로 추진력으로 쓰시면 돼요. 그걸로 이제 측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수 육성 계획은요, 있죠. 네. 선수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수영장이 없어요. 일단은 어디선가 수영장에서 내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선수 육성을 하려니까 제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영 선수들은 지상운동 훈련을 이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1초씩 당기고 2초씩 당기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쵸, 운동하고 나서 네, 수영장만 있으면 선수 육성은 하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발이 앞으로 아이스 판 너무 벌려버리면요, 이게 또 추진력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팔로 물을 어느 정도 많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수영하는 걸 좀 보고 하면 좋아가지고 저한테 수영하는 영상을, 평영하는 영상을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드릴도 맞는 걸 해야 돼요. 필요한 거. 킥과 풀 비중은 어떻게 수영에서 더 중요한 비중은 없고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 타이밍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어느 하나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킥 따로 풀 따로가 아니고요. 풀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킥이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라기보다는 둘이가 같이 협업을 잘해야 돼요. 상체를 들올리는 거는 이제 운동들이 왜 못 들어올리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수영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지상운동, 네, 지상운동은 제가 국내 유일의 수영 지상운동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격증을 교육하는 데가 한국에는 없거든요. 편할 때 상체를 뒤쪽 튕겼다가
상체를 뒤쪽으로 하면 허리가 꺾여가지고 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체가 뒤로 올렸다 싶을 때 등을 말았다가 다시 펴주셔야 돼요. 약간 저병 등 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국내 평영 여자 선수가 그 기술을, 등을 예술적으로 잘 쓰거든요. 그분 등을 보시면은, 평영할 때, 저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저병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저병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렇게 등을 써주셔야 돼요. 슈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슈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수들이 앞으로 쭉 뻗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몸이 던져져서 날아가는 거지, 몸을 팍 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쏘면은 물을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뒤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미는 타이밍, 이제 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타이밍에 킥이 들어가니까 얘는 뒤로 밀고 킥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무릎이 똑깍 해가지고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평행할 때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물을 앞으로 뿌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할 때 이 암슈팅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암슈팅은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팔꿈치가 갈비뼈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광배근보다 앞쪽에 있어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등이 말리는 게 가능해야 돼요. 등 말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라운드 숄더인데요. 라운드 숄더인데 척추는 펴져가지고 허리가 꺾이고 척추 등 펴져 있고 목이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만 이렇게, 이게 날개뼈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말려있는 거예요. 어깨 때문에. 근데 척추가 말려있지는 않아요. 척추는 펴져서 오히려 많은 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등 움직임은, 관련된 건 제가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건 다 올려놨어요. 그것만 다 100% 잘 하셔도 수영 기록이 달라질 거예요. 지상운동 자격증반. 안 그래도 지금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네. 라이브 공지요. 기습적으로 하려고요. 더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이브 공지 다음에 좀 올릴게요. 제가 보니까 라이브 공지를 안 올렸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자방 리커버리 폼물산을 많이 그렸는데, 이게 등 움직임이 제약되니까 이 날개뼈를 뒤로 척추 쪽으로, 이제 뒤에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팔 각도가 위로 촥 서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갈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날개뼈를 너무 조이면은 팔이 위로 떠요. 너무 유연하신 분들도 그러고요. 팔꿈치가 폈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휘는 분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영하시는 분들 많이 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팔 돌릴 때 너무 팔꿈치를 딱 펴버리면은 팔이 위로 떠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날개뼈를 너무 모아서 그래요. 날개뼈를 모으면은 광배근이 힘을 잃고요. 그 다음에 앞에 코어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힘을, 비중을 적절하게 온몸을 같이 써서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등만. 여기 앞에 근육도 같이 해가지고 등이 70, 앞에 3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등이 100, 앞에는 0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팔이 위로 촥 접혀서 올라가는. 그거는 몸 같이 쓰는 걸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 공지는 죄송해요. 네 종목 중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엘리트 체육에서 어려운 거 디피컬티를 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자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자유형을 빠르게 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병은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리듬감이 없으면, 리듬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렵고요. 배영 같은 경우도 자유형이랑 비슷한데, 배영은 몸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호흡이나 가운데로 딱 해서 호흡이라도 좀 편하니까. 자유형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빨리 할 때는 평형이 또 어려워요. 왜냐면 느린 수영을 빠르게 하려니까 어렵죠.
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영법은 자유형, 기술적인 측면에선 자유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명도 자유형이 되게 길고 많아요. 되게 비중도 다른 영법에 비해서 자유형 설명이 되게 많고, 책을 봐도 저병 풀 동작이요. 저병 풀 동작은 수직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로 내려오는데 등이 말리면 팔이 모이고요. 등이 펴지면 팔 간격이 넓어져요. 그래서 좁게 표현하면 약간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팔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고 등이 말리기 때문에 손이 모였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자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적을 일자로 만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11자. 근데 이것도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자로 당기고, 어떤 사람은 또 약간의 그 90년대 80년대 스타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당기고. 그래서 이거는 몸에 맞춰서, 몸에 내가 어떤 그 궤적이 나한테 제일 좋은지. 근데 일부러 모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만 피해 주신대요. 그냥 팔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일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노 저을 때 노를 막 왔다 갔다 앉았잖아요. 딱 넣으면은 쭉 당기잖아요. 근데 힘을 주기 더 내 몸 상태, 근육 상태랑 신체 구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궤적을 찾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 궤적을 찾아주는 거는 코치가 해줘야 돼요. 내가 못 찾아요. 왜냐면 내가 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코치가 되게 다 똑같은 영법만 해준다 그러면은 코치 선생님 조금 반성을 네, 죄송해요. 그래서 몸에 맞는 영법을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하하. 일자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하슬 코치님 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유형, 그리고 어깨에 제일 다치는 것도 자유형이기도 하군. 이게 다음에 제가 또 좀 자세히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몸이 자유형이 축이 2개 이상 들어가 있어. 몸 움직이는 축이. 그래서 그 축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해주시면은 되는데, 이 축이 어디 들어가냐면 머리서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축 하나, 롤링하는 축이죠. 그 다음에 이 명치 조금 위쪽에서 등 뒤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 꽂힌 것처럼 이 축을 해가지고 요런 움직임 하나, 그러니까 이런 롤링 하나, 요런 롤링 하나, 그리고 골반 쪽에서 롤링 그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축 3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축 3개가 만약에 이 연결 부위가 끊어져 버리면은 팔 따로 다리 따로 노는 자형이 나오거든요. 저병은 이제 몸에서만 했을 때, 저병은 축이 의외로 간단해 가지고 양팔이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들어가는 기술이 조금 덜해요. 일단 자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90년대 80년대는 손을 S자로 그렸어요. S자로.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팔이 거의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장거리 단거리 영법이 많이 나는데, 중장거리는 하이에버 잡아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일자로 뻗은, 벤치프레스 딱 들어올리기 전 무게 걸어가지고 딱 밀기 바로 직전에 그 직각 나오는 거 하고 몸이 롤링이 돼가지고 딱 해서 요렇게 일자로 잡는 건데, 요즘 단거리 보면은 이 팔 각도가 90도가 넘어서 한 120도? 요 정도까지 길어지네. 거의 일자로. 왜냐면 이 스트레이트 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궤적을 보면 약간 S자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몸에 롤링이 들어가가지고 이 손이 바뀌는 거지, 이 팔이 움직이진 않아. 옛날에 무슨 얘기가 그랬지? I냐 S냐. 그때 우리 때는
S자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포포프나 다른 선수들 거 영상을 보니까 S자 궤적이 아니고 거의 일자 궤적인데 몸이 움직여서 이 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S자가 아니고 일자로 잡아 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일자로 당기면 단점이 뭐냐면 중장거리에서는 힘들어요. 단거리인데 일자로 확 당기니까 그런데 중장거리에서는 좀 안 맞는 영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영법 자체가 단거리랑 장거리랑 모양새가 많이 다르죠. 중장거리 이제 로핑 많이 쓰고, 아예 장거리는 거의 일정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핑 좀 섞어서 쓰고. 근데 50m 가는 경우는 요즘에 그냥 뭐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네. 스트레이트 함을 해가지고 딱 똑같이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진화를 많이 했죠. 저는 선수 시절에 대부분 I였는데 대부분 S를 했는데 저는 I에 가까운 S, 기다란 S로 바꿔서 좀 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 코치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수영한 거죠. 기록은 잘 나왔으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축이라든지 그런 몸 쓰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자유형을 선택한 거고요. 난이도로 치면은 자유형. 그냥 순수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근데 빠르게 잘하는 거는 평형. 왜냐면 이 평형 자체가 빠른 수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쉬운 영법은 없지만 그래도 하자면 자유형 다 비슷한데 자유형이 야만큼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평형, 그 다음에 접영, 배영, 요 순서라고 생각해요. 황선 선수는 일단 물에 대한 센스가 되게 좋아요. 물에 대한 센스가 좋으면요, 코치 선생님을 누굴 만나든지 웬만해서는 다 잘해요. 근데 이제 코치 선생님까지 잘 만나버리면은 확 성장을 하죠. 황선 선수도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타고난 것도 있고, 이제 뭐 국내 선생님들도 좋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굉장히 빠른 선수들을 키워낸 코치님들, 그 환경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그 해외라는 환경에 황선 선수가 해외라는 환경에서 자라서 커서 그런 올림픽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그 코치들과 과학까지 했으면은 지금 기록이 조금 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국내는 조금 열악한 편이에요. 영법별로 추천할 만한 드릴은 없고요. 좀 단호박이죠. 죄송해요. 영법별로 추천해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각 영법당 안 되는 자세를 위한 드릴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봐야 돼요. 뭐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 일단은 아무 약이나 주세요 하면은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CT를 한번 찍고요. 그게 수영으로 치면 수영하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어디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처방이라 말씀은 안 되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제 제가 드려야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 드릴이 좋아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스트림라인 잘 만드는 분한테 스트림라인 만드는 드릴을 해줘봐야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잘 하니까. 안 되는 거를 먼저 보고 거기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수영하는 영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서 있는 자세, 정면, 측면, 후면을 보면은 수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쓰는, 그러니까 평상시 자주 쓰는 근육을 수영에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혀 새로운 근육을 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쓰는 근육을 수영할 때 쓰는데, 이 수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 수영할 때 쓰는 근육들을 안 쓰기 때문에 느낌이 생소한 거예요. 되게 특이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수중이라는 것 일단 자체가. 왜냐면 위에서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근막이 있기 때문에 대충 서 있어도 몸이 유지가 돼요. 눌려가지고 이제 중력 때문에. 근데 물속에서는 이게 다 퍼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몸 중심적으로 코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잘 잡아서 관절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 관절을 다 풀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런 자세로 계속 근육을 쓰다 보면 물속에서도 이렇게 삐딱하고 틀어진 자세로 써요. 자주 쓰는 근육들 그냥 물에서 갖다 쓰니까. 그래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몇 가지 움직임을 보면은요, 수영 어떤 영법이 잘 되는지 어떤 영법이 안 되는지, 킥이 약한지 뭐한지 다 나와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근육이랑 몸 신체 구조를 보면은 나와요. 또 만약에 수영 영상이 없으면은 정면 측면이면 왜 그 자세 교정하기 전에 막 찍는 거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할 때 그 사진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는 영법에 대해서 좀 알기가 좀 편해요. 대표적인 걸로 자유형은 잘 안 되는데 배영이 잘 된다. 그러면은 골반 전방 사 있고, 날개뼈 튀어나와 있고, 승모근 계속 아프고, 목 앞으로 나와 있고, 이러면은 배영이 편해요. 자유형은 불편하고, 저병도 안 되고, 평형은 발차기 하면 밑으로 가라앉고, 저병은 손 계속 밑으로 떨어서 아래랑 저병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나 몸 신체 구조에 따라서 영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내주시면은 그 몸에 맞춰서 약한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드릴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드릴은 유튜브나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그 해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만큼씩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막 이게 단가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저도 그 온라인에 공개하는 거는 이만큼밖에 공개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이 동작 하나 설명하는데 3박 4일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됐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참고용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드릴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어디 효과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게 어디에 좋은 건가요? 라고 해주시면은 그거에 맞는 운동을 드릴을 하는 방법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주고 제가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영 증상에 따라서 안 되는 증상에 따라서 이 드릴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세요. 많이 활용해주세요. 제가 수업할 때 빼고는 거의 답장 칼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해주세요. 제 거 수업 안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목 컨디션이 좋으니까 말이 잘 나오네. 자, 신나서 또 1시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니까 앞으로 10분 정도 Q&A 하고 라이브는 일단 종료를 할 겁니다. 10분 정도. 10분 안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카톡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아시죠? 010-2568-5617. 제 거 예전 번호 아시는 분들은 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라이브 할 때는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업무용. 이거 지금 켜놓은 거는 온라인 트레이닝, 선수 트레이닝 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요걸로 전화하면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이나. 그래서 요 25685617번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지금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번호죠. 요걸 보내주시면 제가 Q&A 할 때 비공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중요하죠. 죽지 않고 돌아오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팔다리 타이밍. 팔다리 타이밍 쳐요. 말 나온 게 팔다리 타이밍은요, 몸에서 해야 돼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놀잖아요. 왜냐면 팔에 몸이 붙어 있고 다리에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몸에서 팔다리가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몸을 잘 써야 팔다리를 같이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할 때 팔다리가 따로 놀면 뭐냐면, 지상에서 평상시에 팔다리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고생하느냐? 허리, 요추, L, 1, 2, 3, 4, 5번이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아랫배가 좀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종아리 땡기고 발바닥 땡기고 무릎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운동만 하면 종아리만 커지는 분들, 스쿼트 하면은 앞벅지 중에서도 무릎 근처에 있는 데만 힘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코어 부분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코어 강화한다고 막 플랭크 많이 하고 윗몸일으키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인터넷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나와 있어도 이게 어디가 도움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해봐도 느낌 잘 안 와요. 왜냐면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저한테 SOS 쳐주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분 남았어요. 10분까지 질문 받을까요? 5분 안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한번 불러주세요. 우정 출연하러 가겠습니다. 공짜로 우정 출연. 네, 질문 5분 동안 남겨주세요. 이 번호가, 예술코치님 저한테 카톡 하나만 남겨줄 수 있나요? 이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25685617번으로 보고 계신다면. 자, 질문 해주세요.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왔어요. 재병시 엔트리와 동시에 동시에 캐치는 아니고 그 약간의 텀이 있긴 해요. 이게 이제 단거리냐 장거리냐 차이가 있는데, 저병은 200을 장거리라고 저는 쳐요. 100이 중거리고 그 다음에 50이 단거리. 이 글라이드가 뻗는 건 글라이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비행기 보면 글라이딩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냥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걔네들 날개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글라이딩을 해야지, 얘를 앞으로 막 너무 과도하게 뻗고 하면 이게 리치아웃이 되거든요. 리치아웃 하면은
물을 놓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글라이딩이 아니고 입수했으면은 그냥 얘가 멈춘 거 없이 바로 준비해서 쭉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준비해서 쭉 들어가자마자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 다음 동작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게 뭐 캐치 타이밍 뭐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동작이 다 연결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결이에요. 쉬지 않고 연결돼요. 그래서 굳이 치면은 동시에 연결되는 게 맞죠. 동시에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 속도가 여기서 갑자기 슉 하는 게 아니고 쭉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빰 해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못 안 잡고 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쳤을 때 랩풀 다운을 했을 때 이 발을 제대로 안 잡고 대충 손가락 걸렸으면 바로 당기는 거랑 똑같아요. 뻗어서 잡고 근육 딱 잡은 다음에 당기잖아요. 랩풀 다운 할 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바로 대충 손 걸고 이렇게 딱 당기면은 놓치거나 어깨가 딱 걸리거나 다치게 돼요. 수영도 똑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잡아서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풀하고 피니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구간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동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캐치. 그래서 풀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거기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모양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 동작은 하나, 둘, 셋이 아니고 1부터 10까지 중에서 아날로그에 디지털에서 1, 2, 3 넘어가는 1, 1.1, 1.2, 1.3, 1.4 해가지고 계속 연결이 돼요. 계속. 그 연속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연결 계속 연결이에요. 계속. 자, 11시 10분이 됐습니다. 자, 못다한 질문은 카톡이나 DM 날려주시고요. 자, 오늘 한 방송은 저장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하면은 영상이 자꾸 깨지고 소리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요 지금 한 거를 갖다가 저장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저장하는 방법 올라가지고 제가 한번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성남시합 때 나가거든요. 출전은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아는 분들 컨디셔닝 해주러 그냥 놀러 가요. 성남 오시는 분들은 성남 때 뵐게요.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라이브 아니면 성남 오신 분들은 성남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쉬세요. 끕니다. 꺼요? 나가요?